네, 안녕하세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윤수림 부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2021년도 직업능력개발 사업 개요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직업능력개발 사업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 개요를 살펴보기 전에 왜 정부는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정부가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통한 개인의 고용 가능성, employability라고도 하죠. 고용 가능성을 높여서 노동 소득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역량 향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직업능력 개발에 개입할까요? 먼저 직접적인 재정 개입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훈련 관련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거나 직업능력 개발에 쓰이는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거나 훈련 비용을 보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다면 재정 지원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제반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죠. 또한 공동 부담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쓸 수 있는 바우처 형식의 훈련 계좌나 기업 대상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와 함께 도입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직업훈련 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임금 기반 분담금 또는 지원금 제도에 기반합니다.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차등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둔 분담금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직업능력 개발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재직자 및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형태로 제공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의 경우 일반 회계에서 지원합니다.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크게 민간훈련, 공공훈련, 기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그중 민간훈련은 사업주 훈련, 개인주도 훈련, 기타 지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표를 한번 볼까요? 직업능력 개발 사업 중 민간훈련이 가장 종류도 많고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훈련 중 사업주 훈련에 여러분들이 주로 일하시게 될 영역인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즉 지산맛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도 민간훈련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와 가장 밀접하기 때문입니다.